오늘 주제는 대한민국은 파시즘 사회인가를 주제로 골랐습니다. 주제는 파격적이고. 뭘 파격적이야? 요즘 유튜버들 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파시즘이 혹시 뭔지 알아요? 알죠? 파시즘 모르는 사람 없잖아. 파시즘이 뭡니까? 민족주의적 국가 뭐지? 민족주의 뭐? 뭐 국가주의, 독재, 독재, 결합. 응? 다 있는 거. 전체주의. 사람들 이렇게 뭐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항상 앞에 붙는 게 구구 파시즘 말이죠. 그 파시즘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 파시즘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나치즘이잖아요. 그 파시즘, 그러니까 나치즘 그런 전체주의를 가장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게 서양 사상사의 기조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나치 극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온 게 뭐야? 그 전체주의를 비판하던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도 있고, 피터 드러커, 그 다음에 또 누가 내가 얘기한 칼 포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전체주의를 좀 나름대로 해석하고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판하는 논조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니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니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그래서 전체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칼포퍼 얘기랑 피터 드러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예 칼포퍼에 대해서 그냥 좀 정리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냥 퉁치고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오늘 정리를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뭐 현대 철학이든 뭐든 플라톤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일단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게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이전에 철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 그럼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알잖아. 자, 플라톤 하면 가장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이데아죠. 이데아가 뭡니까? 원형. 얘기 잘했네. 원형이 곧 뭐예요? 본질이죠? 그러면 플라톤이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냐? 그러니까 플라톤 이전에는 다양한 철학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누구냐면은 만물은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 같은 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그게 뭐야?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를 통해서 시간이란 개념, 앞으로 흘러간다라는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데아는 원형이면은 말 그대로 완벽이잖아. 완벽한 거잖아. 그 자체로 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가 변함을 인지한 철학자잖아. 그죠? 계속 만물은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대입하면 갈수록 희석되죠? 완벽한 거에서 더 완벽해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갈수록 불완전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면 플라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또 사람들이 다 아는 걸로 가는 거야. 다 아는 걸로 얘기할게요. 어려운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이성. 그러니까 우리 몸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잖아. 그럼 플라톤은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이성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어떤 그 모임이 있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고 그대로 그 발산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욕먹겠죠? 무리해서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욕먹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그걸 붙들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죠? 정신 차려. 이성이 붙들죠. 그러면 봐. 원형이, 본질이 이 불완전으로 가는 거면 이걸 붙들어줄 수 있는 게 플라톤은 이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 가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철인이죠. 이 사람 결혼도 하면 안 되고 국가가 키워야 돼. 저런 사람들을 양성해야 돼. 엘리트주의예요. 이 사고 구조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철인이 이끌어야 돼. 만 백성을. 현명한 사람이 이성으로 감성에 막 치우쳐진 사람이 아니라 일견 납득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칼 포퍼는 여기서부터 전체주의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주요한 인물이 또 등장해요. 바로 그 다음 세대. 플라톤 하면 바로 나오는 사람이죠. 위로 소크라테스 있고 아래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진화론을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진화론이라는 건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막 지금도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팔이 푹 하고 막 자라나잖아. 그 진화래. 여러분, 진화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다윈 이후에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진화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우리 저기 요새 인터넷 밈 보면은 그 좀 어르신들 나오는 영상 같은 데서 어르신들 말 그대로 한 78 넘어가신 분들 나오는 영상에서 그런 밈이 있더라고.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것. 그게 그거야 그냥. 그게 진화예요. 여러분들도 진화가 된 거야 이미. 뭐가 푹 나온 게 진화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밝혀낸 19세기 진화론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진화론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 그 목적론적 진화론이에요. 진보. 원래는 본질에서 불완전해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목적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간다고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물론 칼 포퍼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역사주의자라고 보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역사주의자도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그 관념 자체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헤겔이 나와요. 플라톤. 문제적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포트런드 러셀이 헤겔을 비판합니다. 둘이 똑같은 논리로 비판해요. 뭐냐? 어용지식인. 어용지식인이 뭔지 알죠? 그 프로이센 국가 예전에 그 독일. 네. 왜 거기서 그 합리화하기 위해서 철학 완성시켰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쇼펜하우어가 가장 당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쇼펜하우어에 대한 평가가 물론 염세주의적인 뭐 철학이라고 하지만 가장 정직한 철학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칼 포퍼도 과학 철학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또 러셀 뭐야 분석 철학이 시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분석 과학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신비주의잖아요. 헤겔은 신비주의자다 이거.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요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텔레스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변화가 본질로 나아가는 과정이면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영웅이 될 사람도 정해져 있고 농민이 될 사람도 정해져 있고 학자가 될 사람도 정해져 있네. 뭐예요? 정해졌잖아. 그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해졌어. 왜 역사주의가 탄생하는 거야? 역사주의가 뭐냐? 미래가 예견돼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다 나와 모든 문제가. 뭐가 나와요? 계급이 나오잖아. 이게 다 해결돼 이르러서 완성이 됐다는 거야. 어떻게? 어용으로. 그거. 그 열린사회 그 적대 1편은 플라톤에 대해서 그냥 한 권을 다 써. 2편은 이 해겔 욕하는 거에 다 써. 오히려 마르크스는 그렇게 욕 안 해. 오히려 마르크스가 바랬던 세상은 열린사회라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의 사유 구조가 여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순이 부딪힌다는 거지. 해겔 까는데 난 그냥 진짜 원색적인 비난을 해, 책을 보면. 우리가 해겔 철학하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 서양 철학에서 칸트, 해겔 뭐 어렵잖아. 해겔이 어려운 이유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칼포가? 당연히 어렵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써놨으니까. 그래서 그 칼포퍼는 해겔 철학이 당연히 어렵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써놔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그럼 뭐냐. 계급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래서 이제 칼포퍼는 그 세계 서두에 1권에 뭐라고 썼냐면은 역사주의가 전체주의, 그 다음에 가장 강조하는 거 민족주의, 그리고 이 민족주의가 어디로 가요? 선민 사상, 그 다음에 영웅주의. 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파시즘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추론을 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칼 포퍼가 얘기한 게 맞나. 자, 그 계급이 이게 사실 동양의 유학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맹자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선설이라고 하면 날 때부터 선하다. 사실 이것보다도 그 선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게 더 강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이래버리면 그냥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그냥 딱 퉁치고 마는데 사실 그
동양 사상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맹자가 그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맹자가 공자랑 다른 건 봐. 공자까지는 유학은 통치 수단으로 왜 많이 쓰였겠어요? 이거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구조를 인정하잖아.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 효도해야 돼. 하늘과 땅은 다른 거죠. 임금? 아버지? 나? 다 그 계급이 있는 거라고. 근데 맹자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 저게 개발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왕이 동양적 철학에서는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군자가 돼야 되죠. 네. 근데 군자가 아니야, 이 왕이. 그럼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갈아치워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갖고 정도전의 핵심 테마가 맹자잖아. 그러면은 이 계급이, 자, 민족 간에도 있겠네. 그렇죠. 국가도 있겠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란 조선이란 나라가 있어. 그럼 일본이란 나라가 있어. 그럼 조선민족, 일본민족이 있겠네. 근데 역사는 어떻게 돼 있어? 진보한다 했죠? 그럼 해결적 관점으로 보면 일본이 한국 시민 통치한 거는 어떻게 될까? 일본의 신민이 더 우수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역사 발전 방향이 그렇다며. 나중에 뒤바뀌더라도 그 당시엔 그게 맞는 거라고. 맞죠? 맞잖아. 그러면은 이게 곧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비판하고 있는 뭐 군국주의라든가 국가주의라든가 나치즘 다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결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역사는 심판가 이런 표현을 써.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뭐가 맞다 그르다를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야. 역사가 알아서 심판을 해주니까. 왜 닫힌 사회라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이제 칼프퍼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 나폴레옹이 시대정신이라고 하잖아. 러셀에 따르면 낭만주의자잖아. 낭만주의라는 게 뭐예요? 낭만주의의 시초가 누구야? 루소로 보죠, 보통. 그 루소에 영향받아서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나온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 그러니까 해결이 봤을 때는 막 찬양을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됐어? 시민사회로 갔어, 그게? 안 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마블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웅을 되게 바라잖아요. 사실 우파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박정희잖아. 영웅화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아까 그 사람들이 잘 됐다 잘못됐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자익 진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노무현 아니에요? 노무현 영웅이잖아, 거기서. 잘못을 떠나서 영웅이잖아. 유독 심하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파시즘 사회인가 거기까지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는 보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파시즘이라는 게 뭐 딱 그게 이렇게 막 눈에 드러날 때쯤 되면은 이미 내가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실제로 히틀러가 총통이 됐을 전까지도 지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가 확 올라간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암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암은 언제든지 발현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살다 보면. 근데 그게 우리가 암이 한번 딱 발현하기 시작하면 금세 늘어나죠. 뭐 2년, 3년 안에. 막 몇 개 막 가잖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파시즘 사회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인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항상 그런 위기들은 있으니까, 근대 사회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전체주의자냐? 칼프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견된 역사, 그 다음에 민족주의 얘기했죠. 다 들어가 있네. 내가 우리 성웅이랑 기창이랑 가끔 이제 차 타고 거래처를 막 가다 보면 나 저 팜플렛 걸려 있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정치인들. 뭐 개인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 그럴 수 있죠.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과도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위험해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지. 뭐가 나쁘냐, 민족주의가. 내가 좀 전에 신비주의라는 얘기 했죠. 해겔 보고 신비주의자라고 막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러셀도 그런 얘기 했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민족이 뭡니까? 민족이 뭐예요? 언어가 같으면 우리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영토가 같으면은 민족이 뭐야 대체? 이것도 내 얘기 아니에요. 칼프퍼가 얘기했어. 그딴 거 없다. 못 밝혀냈다. 그리고 그 가장 이런 헛소리를 한 사람이 피에테다. 피에테? 낭만주의자다. 낭만주의?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게 어디서 왔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모든 거를 믿었잖아. 기독교 철학에 자기를 맡겼잖아.
낭만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게 사라지니까 나온 게 낭만주의라고 그랬죠. 이 민족이라는 개념의 사람들이 거기에 마약처럼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국가주의자들이 맨날 내세운 게 다 뭐예요? 우리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특히 그걸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게 히틀러라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라는 거예요. 그 영웅주의. 이 단어 안에 이 영웅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영웅을 기다리는 거야. 카이포퍼에 따르면